아무리 고민해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사실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많이 시뮬레이션 하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켜도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 부자들의 습관, 상위 1%의 사고방식, 천재들의 공부법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남의 정답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정작 내가 뭘 해야 할지는 점점 더 모르겠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직업은 멋진 이름표가 아닙니다. 직업은 내가 오래 견딜 수 있는 고통을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은 거창한 자아 탐색이 아니라 직업 심리학을 내 삶에 바로 적용해서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가장 현실적인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 이런 질문부터 던집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내 꿈은 뭐지? 평생 해도 질리지 않을 일은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크면 오히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결정해야 할 것 같고, 한 번 선택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고민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알면 알수록 더 막막해집니다. 왜냐하면 머릿속 정보는 많아지는데 내 몸으로 확인한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공 방식은 점점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반복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덜 예민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오래 붙잡고 싶은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첫 번째 출발점은 나는 뭘 좋아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통을 남들보다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질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겉으로 보면 멋진 명사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동사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안 써지는 날에도 쓰고 반응이 없어도 쓰고 수십 번 고치고 다시 쓰는 사람입니다. 디자이너는 예쁜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정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만들고, 또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가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팔고, 거절당하고, 돈의 압박을 견디고,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버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도 다시 기획하고, 다시 찍고, 다시 편집하고, 다시 올리는 사람입니다. 관리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 감정, 갈등, 책임을 계속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내가 멋있어 보이는 이름표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오랜 시간 반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걸 모르고 직업명만 고르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겉에서 볼 때는 멋져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반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막상 해보니 이상하게 나와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는 감정만 보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둘러싼 반복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누군가는 숫자와 데이터를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고, 흐름을 읽고,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 이상하게 재미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오래 앉아있는 걸 못 견딥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누군가는 반복 업무를 지루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반복 속에서 점점 더 정확해지는 감각을 좋아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종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일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덜 아픈 고통을 찾아서 남들보다 오래 버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재능을 처음부터 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재능은 처음부터 잘하는 능력이라기보다 남들보다 오래 견딜 수 있는 반복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지겨워서 떠나는 구간에서 나는 조금 더 해보고 싶어지는 것. 남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는 부분에서 나는 그래도 버틸만하다고 느끼는 것. 남들은 관심이 식는 순간에도 나는 이상하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그 안에 내 방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몰입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몰입은 아무 노력 없이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몰입은 오히려 내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너무 쉬운 일은 지루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것 같은 일, 어렵지만 이상하게 계속 붙잡고 싶은 일, 실력이 늘어나는 감각이 느껴지는 일, 이런 곳에서 몰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편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이상하게 다시 붙잡게 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덜 예민하게 견디는 고통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준은 직업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직업을 내 정체성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나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 물론 이런 꿈을 갖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너무 강하게 내 정체성으로 붙잡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시장에 따라 바뀌고 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내가 아닙니다. 직업은 내가 가진 핵심 역량을 훈련하고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미술 입시를 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실력으로 상위권에 들어갈 자신도 없고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미술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야 해.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쪼개야 합니다. 내가 미술에서 좋아했던 건 정확히 무엇일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였을까? 색을 고르는 감각이었을까? 이미지로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었을까? 사람들이 내 표현에 반응하는 순간이 좋았을까?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더 보기 좋게 바꾸는 게 좋았을까? 이렇게 쪼개면 미술이라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내 안의 역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감 감각이 강점일 수도 있고 시각적 구성력이 강점일 수도 있고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능력이 강점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감각이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은 꼭 순수 미술 하나로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 썸네일이 될 수도 있고 상품 기획이 될 수도 있고 공간 연출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이미지 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현실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설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글쓰기 안에도 여러 역량이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능력,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을 만드는 이 역량은 책, 콘텐츠, 마케팅, 교육, 강의, 브랜딩 등 여러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담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상담으로 도울 수도 있고, 교육으로 도울 수도 있고, 콘텐츠로 도울 수도 있고, 제품으로 도울 수도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직업명을 너무 빨리 정답으로 만들지 마.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보다 나는 어떤 역량을 반복해서 키우고 싶은 사람이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훈련한 핵심 역량은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봐야 할 기준은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어떤 고통을 남들보다 오래 견딜 수 있는. 두 번째,
나는 어떤 핵심 역량을 계속 키우고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직업명만 고르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현실적인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심사를 직업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대로 두면 너무 막연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편집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나눠봐야.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도 마찬가지.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은 건지, 사람을 설득하는 문장이 좋은 건지,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쪼개봐야. 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마찬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사람에게 파는 게 좋은 건지, 시장을 분석하는 게 좋은 건지, 조직을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눠봐야. 하고 싶은 일을 못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명 단위로 고민. 하지만 내 방향은 직업명보다 행동 속에서 더 잘 보. 두 번째 단계는 3개월만 작게 해보는 것. 인생 전체를 걸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처음부터 퇴사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전공을 바꾸지 않아도,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인생을 걸지 않아도 대신 작게 해보면 돼. 글이 궁금하면 3개월 동안 짧은 글을 써보면, 디자인이 궁금하면 3개월 동안 매일 레퍼런스를 따라 만들어보면 됩니다. 콘텐츠가 궁금하면 3개월 동안 짧은 영상이나 글을 올려보면, 사업이 궁금하면 작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직접 팔아보면, 관리나 리더십이 궁금하면 작은 모임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복을 견딜 수 있는지 보는. 처음에는 누구나 처음에는 누구나 남들과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초라한데도 계속 생각나는 일이, 힘든데도 다시 해보고 싶은 일이, 욕심이 나고 분하고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것 같은 일이, 그게 반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싫을 수도. 그것도 실패가. 나와 맞지 않는 고통을 하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확신, 작은 실험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해보기 전에는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해보기 전에는 내가 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적성은 상상 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마찰 속에서. 세 번째 단계는 내 강점을 언어로 정리하는. 사람은 자기 강점을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가 쉽게 하는 일은 남들도 쉽게 한다고 착각하기. 나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읽는데 남들은 그걸 어려워할. 나는 복잡한 걸 구조화하는 게 쉬운데 남들은 그걸 힘들어. 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남들은 그걸 두려워할. 나는 혼자 오래 파고드는 게 편한데 남들은 그 시간을 못 견뎌. 이런 차이를 알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나는지, 어떤 역할에서 성과가 나는지, 어떤 반복을 덜 힘들어하는지 언어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강점 검사를 활용해보는 것도 이다. 예를 들어 갤럽 강점 검사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지 강점의 언어로 정리해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검사가 인생의 정답을 주지니다. 검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움직이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에서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은지는 생각보다 선명하게 다. 중요한 건 검사 결과를 보고 끝내는 다. 그 결과를 가지고 현실에서 작게 실험해보. 내가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인지,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인지,
깊게 파고드는 사람인지,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인지, 분위기를 사인지.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옵니다. 강점은 머릿속에 있을 때보다 현실에서 써볼 때 더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은 정답을 맞히는 시입니다. 내가 어떤 반복에 덜 지치는 사람인지, 어떤 고통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역량을 계속 키우고 싶은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러니 아직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해서 너무 작아요. 당신에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다. 아직 충분히 부딪혀보지 못했거나 남의 정답지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느라 내 감각을 잃어버린 것. 하고 싶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운입니다. 작게 해보고, 견뎌보고, 실패해보고,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선명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해요. 첫째, 남들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래도 버틸만 했던 일. 둘째, 돈이 되든 안 되든 이상하게 계속 관심제. 셋째, 내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싶은 역량.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에 내일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입니다. 하고 싶은 걸 찾는 것과 그걸로 성공하는 건 답니다. 이건 잔인하지만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돈을 줍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자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직업명 하나에 가두지 말고 내 핵심 역량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작게 심니다. 꿈은 낭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현실이 되려면 굿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가슴이 뛰는 일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보다 먼저 나는 어떤 고통을 오래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역량을 계속 훈련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조금씩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현실적인 첫걸음을 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보세요. 정답은 한 번에 나오자. 중요한 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게라도 확인하는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은 머릿속에서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낸 시간 속에서 조금